1시에 출발했으니까 지금쯤 도착할 시간이. 진짜로 이 사람들이 시체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보시는데 홍범도 장군님이라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를 말할 수 없는 헌신하신 분인데 너무 늦게 이렇게 모셨다는 것도 너무 서운한 일이고 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래 애국지사까지도 자기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찢고 복구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한번 찾아뵈려고 왔습니다. 오늘 첫 방문이신 거예요? 딸은 저번에 왔는데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처음 와봤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는 대천입니다. 대전에서. 네, 공산군.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간혹 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독립운동자들도. 네. 천안함 사건도 그렇지만 해제 그리고 이제 해병대, 네. 연평도 그분들뿐 아니라 간혹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자주는 못 와도 어쩌다 찾아뵙고 그러고 생각하면은 속된 표현으로 열통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애국 지사분들을 지극히 모셔도 현찰 판국에 또 일본이나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시키고 있는데 저런 애국 지사분들을 놓고 그런 당파 싸움이나 하고 거기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찢고 복구하면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오셨잖아요. 네, 좀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네, 좀 멀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부여에서 왔어요. 어떻게 여기 오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2021년에 모셔올 때 되게 감격스러웠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일이 되어서 이분을 모셔오고 그리고 이분의 고향인 평양에 모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역당에 계신 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모셔온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역당에서 그렇게 고국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안타까웠는데 또 이분 모셔오는 과정에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카자흐스탄에 계신 분들이 묘역을 만들 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이렇게 묘역을 만든다더라고요. 그것이 죽어서라도 고향 땅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계신 그분들이 이제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참 더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분을 보내면서 카자흐스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셨는데 이렇게 모셔가게 되니까 반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셔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 육사에서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니 어쩌니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분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 평생 바치신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부인 두 아드님마저도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어떻게 온 국민 100%가 존경하고 이렇게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육사해서 이전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나라에 해를 끼친 사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를 끼친 사람들은 정말 티끌도 남기지 않고 그의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우리가 굴곡진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걸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독립가를 불러야 되고 독립운동가를 모시면서 행진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시고 희생하신 분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온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분하고 집에 있자니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뵈니까 눈물이 나네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숨 바쳐서 나라를 찾아주셨는데 지금 그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밤에 홍범도 장군이 오셔서 요즘의 비통한 심정을 말씀하시다가 장남 양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눈가에 흥건히 물기가 서렸습니다. 홍범도 장군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지요. 큰 아들은 홍양순, 둘째는 홍용환,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장남은 키가 크고 우람한 아버지를 닮았지만 둘째는 몸이 약하고 줄곧 시름시름 결핵을 앓았습니다. 양순이는 산으로 올라와 아버지 의병대에서 중대장을 맡았습니다. 막내는 북만주의 지인에게 병 치료를 부탁하며 맡겨두었으나 끝내 객지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아내 단양 이씨는 외적에게 끌려가 고문받으시다 비통하게 순국하셨습니다. 이렇게 홍 장군은 전 가족을 나라에 바치고 독거노인으로 혼자 사셨습니다. 오늘 시 작품은 함경도 정평 바베기 전투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한 아들 홍양순의 이야기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 성품과 인간적 면모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이동순. 그때 나에게는 오로지 잃어버린 나라 걱정. 어찌하면 빼앗긴 조국 되찾을까? 어찌하면 외적을 한 놈이라도 더 없앨까? 오직 그 한 마음뿐. 강도 일본이 훔쳐간 국권 다시 회복시키려는 한 마음뿐. 내가 의병대 이끌고 낭림산맥 양쪽 동계마 서계마 그 개마고원 골짜기 구석구석 누비며 만나는 일본군 모조리 쏘아넘기고 쳐부수던 그때를 생각하네. 내 아들 양수는 우리 의병대 중대장. 어느 날 아픈 어미 보러 갔다가 숨어있던 밀정에게 잡혔지. 이때 놈들은 닭다리나 고문 대신 나에게 보내는 귀순 편지 한 장 써서 아들에게 들려보냈네.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는 그치 떨리던 권유문서. 나는 편지 들고 와 내미는 아들놈에게 소리쳤어.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내가 적에 심부름 왔으니 너 또한 외적. 나는 한순간 나도 모르게 권총을 뽑아 아들에게 발사했네. 픽 고꾸라지는 양순. 부관이 깜짝 놀라 내 아들 감싸 안고 나갔어. 총을 든 채 서서 나는 넋이 나갔네. 내가 쏜 총탄은 빗나가 아들의 귓밥이 뚝 떨어졌네. 바닥에는 녀석의 귀에서 흐른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어찌 내 아들을 쏘았단 말인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사람의 할 짓 아니었네. 여러 날 웅크리고 자책하느라 힘들었네.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이 아비 심정 알 때가 오리라. 그날 이후 양수는
의병대 중대장으로 더욱 이를 악물었지. 정평 바베기에서 전투가 벌어진 날, 아들이 저물도록 보이지 않았네. 이리저리 찾아 헤매니 외적의 총탄 맞고 솔밭에 모로 쓰러져 있었네. 급히 연락받고 달려가니 아들의 꺼져가는 애원의 눈빛은 이 압이 올려다 보았지. 그 눈길 허공에서 멈추었네. 내 가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어. 우리 부자간 인연이 어찌 이리도 짧게 끝난단 말이냐. 그날 저녁 나는 막사에 혼자 앉은 채로 등불 앞에서 꼬박 밤 새었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네. 새벽동이 훤히 밝아올 무렵 나는 일기장에 단 한 줄 적었네.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